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어디에선가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한 3월 28일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또다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72명이 죽었고요. 30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인구가 절반이 모여 사는 펀잡 지방의 주도, 그것도 어린이 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린이들은 휴일을 맞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신나는 놀이기구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그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처럼 그랬습니다. 봄나들이의 흥겨움에 취해서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귀를 찢는 폭발음이 온몸을 찢고 나갈 때, 폭탄 속에 아귀처럼 숨어있던 쇠구슬들이 날아와 박힐 때 아이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물에 잠기던 세월호 아이들이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을까요? 어른들은 또다시 분노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활하신 예수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찢겨나간 채 죽은 아이들과 엄마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위대한 예언자 무함마드도 피눈물을 쏟으면서 시체들을 끌어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품에 안겨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신앙에 자기 몸을 폭탄으로 삼았던 테러리스트. 어쩌면 폭탄에 온몸이 찢어져 마지막 기도를 했던 그도 수년 전에는 놀이공원에서 해맑게 웃던 소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듣고 오겠습니다. 봄비가 금세라도 내릴 것 같은 그런 잔뜩 찌푸린 하늘입니다. 3월 29일 오늘 시사평론가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정글 속의 룰 따라 약한 자는 먹혀 앞으로만 밀어대니 아차하면 밟혀. 이건 실제 상황.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 경고하는 누군가 목소리를 잘 들어. 레드라이트. 이 노래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 그룹 FX의 레드라이트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2014년 7월에 발매되었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중문화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 이 노래는 최선이라는 변명, 내겐 의문투성이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월호 청문회를 통해서 그 의문들이 풀릴 수 있기를 이 멤버들은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들은 또 노래합니다. 잠시만 숨을 쉬어봐. 이건 전쟁이 아니야. 눈 크게 떠. 거기 충돌 직전 폭주를 멈춰. 변화의 목격자가 되는 거야. 밀어대던 거친 캐터필러, 그 앞에 모두 침몰할 때 켜졌어. 레드라이트. 그렇게 경고등은 스스로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했던 건지 한 번만 뒤를 돌아 소중한 걸 찾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요란히 울리고 있는 경고등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와 빛 자체를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같은 소속사의 레드벨벳이라는 걸그룹이 다시 7월 7일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오래된 스토리와 그날에 멈춘 나, 사랑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걸. 은하수 너머의 아득히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나,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 레드벨벳 그녀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난 서둘러 잊지 못해. 달력을 넘겨도 난 늘 제자리니까. 오늘은 달력을 넘겨도 늘 2014년 4월 16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아버지와 만나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FX의 레드라이트 듣고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만 밀어대니 밀어대니 나 자면 발표 자욱한 미세먼지에도 꽃망울들은 터지고 있는 봄날 3월 30일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1867년 오늘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날입니다. 크림 전쟁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는 영국에게 뺏기기보다는 헐값에라도 팔기를 원했죠. 때마침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가 720만 달러, 1세제곱미터인가요? 1제곱미터당 5달러가 못 되는 헐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맹비난을 했다고 그러죠. 알래스카는 슈어드의 냉장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1880년대에 금이 발견됐고요. 이것이 미국이 근본위제를 선택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 됐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란 동화에서 도로시를 고향에 보내주었던 은구두, 즉 은본위 제도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알래스카에서는 금, 은, 석유 등 각종 자원과 금속들이 발견돼서요. 알래스카에 채굴된 철광석만으로도 당시 기준 4천만 달러어치였답니다. 그러면 720만 달러로 사들였으니까 얼마를 남긴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실입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중반 알래스카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 제이 하몬드가 석유 채굴로 얻어진 커다란 부를 재투자해서 영원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을 하죠. 이게 영구 기금이었는데요. 이 기금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거주 횟수에 비례해서 주민배당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알래스카 기본소득의 시작이었습니다. 1982년 이 프로그램의 시행 이후 알래스카에 적어도 1년 이상 공식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은 매년 일정한 배당을 받아왔는데요. 2008년에 최대 3,269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2년 이전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부유한 가구 20% 평균 소득 26% 증가한 반면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12% 증가에 그쳤죠. 그러나 알래스카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 7% 증가에 그친 반면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무려 28%나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래스카주는 미국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평등한 주가 되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성공을 기억하면서 알래스카에서 자라면서 그 아름다움과 또 평등의 정신을 노래로 승화하고 있는 헤일리 로렌이라는 재즈 싱어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White Shade of Pale 듣고 오겠습니다. 윤중로의 벚꽃이 한창 피고 있는 3월의 마지막 날,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세자르 차베스의 날로 지키는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세자르 차베스는 1927년 3월 31일에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에 있는 멕시코계 농가에서 태어났고요. 1938년에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 농장을 전전했죠. 그는 초등학교를 여러 번 전학 갔고요. 1942년 8학년을 마지막으로 학업을 중단합니다. 몸이 약한 어머니를 대신해서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1944년에 해군에 입대해서 군복무를 마치고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1948년에 결혼을 했지만 농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1962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농장 노동자 협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1965년에 그 유명한 비폭력적인 파업을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을 합니다. 포도 농장의 농장주들을 대항해서 포도 농사를 하는 멕시칸 농부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항의하고 또 해충제를 뿌리지 말자고 주장을 하면서 비폭력으로 진행된 파업은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로버트 케네디, 제시 잭슨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세자르 차베스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가 조직한 전국 농장 노동자 협회는 1966년에 미국 농장 노동자 연합으로 확대됐고요. 죽을 때까지 이 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1993년 4월 23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의 생일인 3월 31일을 세자르 차베스의 날로 기리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는 세자르 차베스로까지 만들면서 점차 그를 기리는 그런 마음들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의 세자르 차베스라고 할 수 있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쏴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식스토 디아즈 로드리게스의 노래로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맨 듣고 오겠습니다. Sugarman, won't you hurry? 'Cause I'm tired of these scenes. For a blue coin, won't you bring back all those colors to my dreams? 잔인한 달 4월의 첫날 만우절입니다.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SNS를 들여다보니까요,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이 쏟아졌더라고요.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든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했다든가,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바람이 담긴 다양한 만우절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아십니까?
선거 시기에는요, 이런 거짓말도 처벌을 받습니다. 제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4월 1일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 A씨가 인천에서 출마한 한 열린우리당 후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후보 자녀가 인천 지역이 아닌 서울학교에 다닌다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서두엔요, 이걸 만우절 거짓말입니다 적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진짜일까 거짓일까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도 수사를 받은 끝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는 A씨는 결백을 주장했죠.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만우절 장난일 뿐이라고 했는데 법원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A씨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려 했다며 다른 비방글을 쓴 혐의 등을 포함해서 그에게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했어요. 그렇지만 서울고법 역시 선거즈음에 특정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해친다 하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만우절 거짓말조차도 총선 때문에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2016년 오늘 T.S. 엘리엇의 말처럼 그야말로 가장 잔인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월호 2주기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엇은요, 4월이 잔인한 이유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겨울마저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가냘픈 생명을 키워 따뜻했었다고 노래하는 위대한 시인 앞에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4월에 잠든 뿌리를 깨우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퍼플의 에이프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